세계의 새로운 제조업 중심지로 떠오르던 인도에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던 인도에서 뜻밖의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을 향한 직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인도 직원들은 갑자기 파업을 선택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미라예요. 이건 제 이야기예요. 저는 인도에 있는 큰 도시 방갈로르의 분주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에 잠에서 깨요. 그 소리는 공장들이 돌아가는 소리인데 그중 가장 큰 공장은 삼성 거예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달리트 계층으로 태어나서 인도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여겨지다 보니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종종 저를 중요하지 않은 사람 취급했어요. 그게 참마음 아팠지만 저는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직업을 구하는 건 항상 어려웠어요. 사람들은 제 얼굴만 보고 제대로 말도 걸어보지 않고는 제가 부족하다고 판단해버리곤 했죠. 그러다 삼성이 이 동네로 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삼성에서 일하게 된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출신 대신 제 능력을 봐줬거든요. 그들은 저에게 기회를 줬고 저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첫 출근 날 저는 정말 긴장됐어요. 공장은 엄청 컸고 긴 기계 라인마다 사람들이 빠르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과연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제 손이 꽤 빠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집중력도 좋아서 몇 시간이고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었어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핸드폰이나 다른 기기들의 작은 부품들을 조립해야 했거든요. 집중력과 정확함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그래도 그 과정이 좋았어요.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왔거든요. 내가 만드는 물건이 전 세계 사람들이 쓰게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엔 동료들이 좀 냉랭하게 느껴졌어요. 다들 일에 집중하다 보니 서로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가족 이야기, 꿈, 그리고 가끔은 고민거리도 나누게 됐어요. 제가 처음으로 직장에서 친구를 사귄 날이 기억나요. 그녀 이름은 프리아였는데 저랑 같은 조립 라인에서 일했어요. 어느 날 제가 어려운 부품을 조립하느라 고생하고 있었는데 프리아가 눈치채고는 아무 말 없이 더 쉬운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챙기게 됐죠.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지면서 저는 공장이 단순한 직장이 아닌 또 다른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동료들도 이제는 그냥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친구 같았어요. 하지만 제게 정말로 큰 변화를 준 사람은 한국인 감독님인 강 씨였어요. 처음엔 엄격한 상사가 소리 지르고 몰아붙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강 감독님은 좀 달랐어요. 처음 감독님을 만났을 때 놀랐어요. 목소리가 부드럽고 미소도 따뜻했거든요.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도 하고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심지어 힌디어 단어들을 배우려고 노력하셨는데 발음이 엉망이라 우리를 한바탕 웃기기도 했죠. 매일 아침 강 감독님은 나마스테 라고 밝게 인사하셨는데 발음이 조금 어색해도 저희는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스마트폰 부품을 맞추고 있는데 팀장님이 오셔서 물으셨어요. 미라 하고 이름을 부르셨죠.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시는 것도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립하는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순간 좀 당황했어요. 이전에 어떤 상사도 제게 일하는 방식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품을 하나하나 정렬하면서 정확히 맞추는 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팀장님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하셨죠. 왜 이렇게 잡고 하세요? 라거나 정렬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질문들이요. 제가 평소에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는 부분까지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일이 생각보다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팀장님은 이렇게 공정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각자 어떤 일을 하는지 배우려고 하셨어요. 심지어 가끔 직접 일을 해보시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꽤 재미있었어요. 손이 크셔서 작은 부품들을 자꾸 놓치셨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와 같이 웃으시면서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우리를 알아가려고 하셨어요. 가족 이야기나 취미, 꿈 같은 것들을 물으시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저도 사생활을 직장에서 드러내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일과 개인적인 생활은 분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은 참 이상하게도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옆에 앉으시더니 물으셨어요. 미라 씨, 남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친구인가요? 저도 모르게 남동생이 의사 되는 게 꿈이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됐어요. 팀장님은 진지하게 들어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멋지네요. 교육은 정말 중요하죠. 꼭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직원들과도 비슷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대화를 이어가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팀장님의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공장은 원래 기계 소리만 가득한 조용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웃음소리도 들리고 서로 대화도 나누게 됐어요. 예전엔 그냥 일해야 하니까 오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오고 싶어지는 곳이 된 거죠.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팀장님이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엔 아무도 감히 의견을 내지 못했어요. 우리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팀장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러던 중에 제 친구 아밋이 작업대를 재배치하면 조립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혹시 팀장님이 그 아이디어를 무시하실까봐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팀장님은 진지하게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해봅시다.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밋의 아이디어대로 작업대를 재배치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조립 속도도 빨라지고 실수도 줄었거든요. 팀장님은 모두 앞에서 아밋을 칭찬하시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 말해달라고 격려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팀장님은 우리가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각자 중요한 생각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봐주고 계셨다는 걸요. 우리를 존중해주는 그 마음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삼성에서의 일이 이제는 그저 밥벌이 수단이 아니게 됐어요. 우리 모두 함께 뭔가 중요한 걸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강 팀장님이 계셨죠. 뒤에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와 나란히 걸으면서 이끌어 주셨거든요. 예전엔 공장 일이 이렇게 뿌듯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팀장님 덕분에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존중받고 팀의 일원으로서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더라고요. 이 좋은 분위기가 오래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좀 불안했어요. 우리 작은 아파트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동생 라지는 이미 부엌 식탁에 앉아 노트를 열심히 끄적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라지가 고개를 들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미라, 들었어? 노조 지도자들이 파업한대. 라지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들었죠. 며칠째 공장에서 온종일 그 얘기뿐이었으니까요.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의 약속은 사막 속 신기루처럼 반짝이는 희망 같았어요. 근데도 어딘가 마음이 내키질 않았어요. 제가 차이를 끓이는 동안 머릿속은 처음 삼성에 취직했을 때로 돌아갔어요. 거절당하기를 반복하던 날들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던 그 순간이 생생했거든요. 그때만큼은 누군가 제 달리트 DALIT 출신 배경 대신 제 능력을 인정해줬다고 느꼈어요. 라지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어요. 생각해봐, 미라. 파업 성공하면 월급이 2배로 오를 수도 있대. 그럼 나 의대 보낼 수 있잖아. 라지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동생이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꿈을 이뤄주는 건 당연히 제가 원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근데 차이를 한 모금 마시자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근데 만약 파업이 안 되면 어떡해?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우리 일자리 잃으면 어떡해? 라지가 손을 휙 저으며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디디 누나. 노조 지도자들이 그러잖아. 삼성이 우리 없인 안 된다고. 결국 우리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야. 라지의 자신감이 전염된 것처럼 가슴 한켠에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라지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이번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걸 요구할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공장 앞에서 동료들과 합류했어요. 거긴 에너지가 넘쳤어요. 사람들은 알록달록한 팻말을 들고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지는 구호를 외쳤죠. 조립 라인에 있는 프리아, 포장 작업하던 아민, 심지어 휴게실을 청소하던 나이든 락슈미 아주머니까지 다들 그 자리에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록 저희 목소리는 구호를 외치느라 쉬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밝았어요. 서로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공장 안에선 나눠본 적 없는 유대감을 느꼈죠. 처음으로 저도 뭔가 큰일의 일부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는 줄어들었고 사람들 얼굴엔 걱정이 서리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저축이 바닥나고 청구서가 쌓여간다는 이야기들이 오갔죠. 어느 날 저녁 프리아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던 중 그녀가 속내를 털어놨어요. 우리 남편이 지난달에 일자리를 잃었어.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말이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제야 이 파업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들, 우리 동네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좀처럼 잠들지 못했어요. 한국인 감독님 강 씨가 떠올랐거든요. 파업 첫날 그의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표정이 기억났어요. 강 감독님은 늘 저희를 공정하게 대해줬고 아침마다 힌디어로 인사를 건네려고 노력하던 분이었어요. 우리가 그분의 신뢰를 저버린 걸까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이웃이 갑자기 아파트로 뛰어들어왔어요. 숨을 몰아쉬며 소식을 전했죠. 삼성이 공장 문을 아예 닫을 수도 있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공장이 문을 닫는다니. 일자리가 없어진다니. 수입이 끊기고 라지를 의대에 보낼 방법도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당황한 저는 좁은 거실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한 걸까요? 생계를 걸고 도박을 했는데 이제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거절당했던 수많은 면접들이 떠올랐어요. 달리트 출신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했던 그 많은 날들 속에서 삼성이 제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가 우리의 행동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어요. 해가 떠오를 무렵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겠다고요. 위험이 너무 크고 잃게 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익숙한 유니폼을 꺼내 입었어요. 그 옷을 입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마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할지도 모르죠. 그래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선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라지에게는 메모를 남겼어요. 어디로 가는지 설명한 짧은 쪽지였죠.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거리로 발을 내디뎠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제 발소리만 도로 위에 울려 퍼졌어요. 공장 앞에 다다르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런데 거기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긴장된 표정이지만 결연한 눈빛을 가진 동료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지만 말이 필요 없었어요.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걸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 공장 입구 근처에 강 감독님이 서 계셨어요. 저희를 보자 감독님 얼굴에 안도감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화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어요. 그저 저희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표정뿐이었죠. 그 순간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히 임금이나 근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뢰와 존중,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회에 대한 일이었죠. 공장 문을 들어서는 제 발걸음에는 새로운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기계들이 천천히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익숙한 소음이 공장 안을 채웠어요. 조립 라인에 서서 손이 자연스럽게 일에 익숙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노동자가 아니라 두 문화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동생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동생의 의사라는 꿈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이제는 제게도 새로운 꿈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이 공장이 누구든지 배경에 상관없이 존중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만드는 거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동료들이 하나둘씩 공장에 들어왔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조금씩 더 힘이 나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아침 강 부장님이 복귀한 우리를 전부 모으셨어요. 우리는 휴게실에 모여 앉았는데 모두 조금 긴장되면서도 기대하는 분위기였어요. 강 부장님은 우리를 둘러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여러분이 돌아와줘서 정말 반갑습니다. 발음은 조금 서툴렀지만 말은 분명했어요. 우리는 함께 힘든 시간을 겪었죠. 저는 부장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부장님은 신뢰와 존중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거라고요. 이번 파업으로 그 다리가 흔들렸지만 완전히 부서진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그 다리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걱정과 요구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그 부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요. 하지만 서로 협력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요구만 할 게 아니라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희는 분명 요구할 게 있었어요.
그런데 파업하기 전에 그걸 회사에 제대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었나? 회사에 저희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 부장님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부장님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주위를 둘러보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눈가가 촉촉해진 사람들, 미소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모두 뭔가를 느꼈어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약간의 죄책감과 이제 뭔가 새롭게 해볼 수 있다는 희망이 섞여 있었죠. 작업장으로 돌아가니 공장이 천천히 다시 활기를 찾는 느낌이었어요. 기계들이 웅웅 돌아가고 컨베이어 벨트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작업의 리듬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뭔가 예전과는 달랐어요. 공기 중에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는 공구를 집어들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 일이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 느낌처럼 좋더라고요. 이 일을 하는 게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의미 있는 걸 한다는 기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동료들의 얼굴을 종종 스쳤어요. 서로 미소를 주고받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으로 인사를 나눴죠. 우리는 큰 일을 함께 겪었고 이제 그걸 이겨내며 다시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친구 프리아와 같이 앉았어요. 프리아도 저처럼 일찍 복귀한 친구였거든요. 이제 뭔가 달라질까? 프리아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제가 대답했어요. 이미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프리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느껴. 우리끼리도 관리자들이랑도 이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며칠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 부장님과 다른 관리자들이 더 자주 우리 의견을 묻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처럼 불만을 털어놓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제 조금씩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복귀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강 부장님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하셨어요. 회사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수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동생 생각이 났어요. 제 동생이 의대에 가는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도 열심히 노력하면 동생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거란 희망이 들었어요. 이번 파업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요.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면서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항상 쉬운 건 아니었죠. 가끔은 여전히 의견이 안 맞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조립 라인에서 새 휴대전화를 조립하며 생각했어요. 우리 작업장도 마치 이렇게 조각조각 다시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 대화 하나하나 작은 친절과 신뢰가 쌓이면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공정함과 존중은 그냥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함께 쌓아가야 하는 거였어요.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삼성에서는 강 부장님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는 그걸 해낼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공장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완벽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느낌이 들었고 제 자신도 성장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어요. 그날 작업을 마치고 공장을 나서면서 저는 자부심이 들었어요. 우리가 해낸 일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이요.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올지 기대되는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공장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죠.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찾아오겠죠. 하지만 이제는 준비가 됐어요. 우리 모두 준비된 것 같았어요. 일하면서 문득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언젠가 저도 강 부장님처럼 감독관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배경과 상관없이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고 어느새 퇴근 시간이 됐어요. 공장을 나서며 저녁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죠. 몇 주 전과는 확실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 좀 더 강해진 것 같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제가 믿는 걸 위해 싸우는 것도 해봤고 타협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여기서 받은 존중과 공정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될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테니까요. 그날 밤 어머니와 저녁 준비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라, 정말 자랑스럽구나. 너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존중을 얻고 있는 거야. 그건 어떤 월급보다도 값진 거란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마음 깊이 남았어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말을 곱씹었어요. 일자리와 동료들, 그리고 이번에 배운 것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내일이 기다려질 만큼 행복했어요.